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차담차담 영화 속의 자동차 지정용입니다. 앞선 시간 롤스로이스 팬텀을 영화 아이언맨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문제로 냈던 아이언맨 차고에 있던 오토바이, 일본산 한 대는 사무라이 초퍼입니다. 일본 제로 엔지니어링이라는 주문 생산 업체의 타입 6라는 모델인데 커스텀 할리 데이비슨의 커스텀 버전을 생산하는 걸로 잘 알려진 업체입니다. 나중에 오토바이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도 준비할게요. 오늘의 영화는 1990년대 중반을 대표하는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와 영원한 007, 션 코네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 더 락입니다. 에드 해리스가 미 해병 여단장 프랜시스 하멜 장군으로 나오는데요. 극비 작전으로 전사한 장병 가족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라면서 알카트라즈를 장악하고 관광객 81명을 인질로 잡습니다. 살상용 화학가스 미사일을 샌프란시스코로 발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요. 이곳에 굿스피드 박사와 메이슨을 몰래 침투시켜 해병대를 제압하고 인질도 시민들도 지켜낸다는 얘기인데요. 굿스피드는 FBI의 생화학 무기 전문가고 메이슨은 영국 특수부대 SAS 소속 정보장교로 알카트라즈에서 탈옥한 유일한 인물로 나옵니다. 알카트라즈는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있는 옛날 감옥이죠. 탈출이 불가능한 교도소라고 영화 제목처럼 더 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4차례 탈옥 기록이 있고 탈옥 수중 5명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임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서 빼내온 메이슨이 못마땅한 FBI 국장. 메이슨이 국장을 따돌리고 도주하면서 언덕 많은 샌프란시스코 도로에서 무지막지한 카체이싱 장면을 만들어내죠. 험비의 민수용 버전 H1 허머를 타고 달아나는 메이슨, 파트너를 쫓아가는 굿스피드. 도로 넓은데 꼭 다른 차량을 받고 불꽃 한번 나야 하고요. 전봇대 넘어뜨리고 뒷장면을 생각해서 그랬네요. 들이박은 차량에 미안해하는 마음도 대사에 넣어줍니다. 보험에 들었기를 바라오. 굿스피드는 페라리 F355 스파이더 오픈카로 추격합니다. 남의 차, 그것도 페라리. 세상에 페라리 타는 거 참 쉽죠? FBI 한마디로 강도가 따로 없네요. 니콜라스 케이지는 본명인 니콜라스 킴 코폴라입니다. 내부 지옥의 묵시록 등을 제작한 거장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조카예요. 코폴라라는 성을 그대로 쓰면 혹 삼촌한테 누가 될까 좋아하던 마블의 캐릭터인 루크 케이지를 예명으로 썼다고 합니다. 션 코네리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초대 007이죠. 이거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젊을 때도 멋있지만 나이 들어 더 멋있어지는 중년 아저씨들의 워너비였죠. F355는 V형 8기통 3.5리터 엔진으로 380마력의 출력을 낸 페라리의 대표적인 엔트리급 슈퍼카입니다. 최고 시속 295km,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 제로백은 4.7초였습니다. 1994년 데뷔했어요. 페라리는 지금도 1년 생산량이 13,000대 정도인데 1999년 단종 때까지 5년간 12,000대나 팔린 모델입니다. 각진 쉐기형 디자인이 남아있는 마지막 페라리죠. 이탈리아의 카로체리아 피닌파리나에서 디자인했고 F1 기술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기본 모델은 6단 수동 변속기였는데 1997년형부터는 자동화 수동 변속기, 세미오토 변속기를 적용했습니다. 세미오토 변속기를 양산차에 적용한 최초의 브랜드가 페라리, 그 모델이 바로 F355입니다. 추격신 말미에 F355는 샌프란시스코 노면 전차에 의해 완전 박살이 나는데요. 뜬금없이 지나던 라이드가 굿스피드 옆에 와서 말을 겁니다. Hey man, you just fucked up your Ferrari. 굿스피드는 비장한 말을 남기고 오토바이를 빼앗아버리죠. It's not mine. Neither's this. 이건 뭐 진짜 강도예요. 이 F355가 오프닝에 등장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5년 개봉한 007 시리즈 골든 아이입니다. 여성 빌런 오나톱과 본드의 체이싱입니다. 어쭈구리? 이 정도가? 뭐 이런 분위기가 훨씬 나죠. 오나톱의 F355 GTS 모델이 본드의 에스턴 마틴 DB5와 모나코 산악도로에서 체이싱을 벌입니다. 본드카는 에스턴 마틴인데 007 시리즈를 소개할 때 설명할게요. F355는 세 종류로 출시됐습니다. 더루하게 F355 스파이더 오픈카고요. 또 지붕이 쿠페 형태로 덮인 F355 베를리네타, 그리고 오나톱의 타르가탑 F355 GTS입니다. 타르가탑은 운전석과 조수석, 그러니까 앞좌석만 오픈되는 모델입니다. 뒷유리 부분은 뼈대로 살아있죠. 타르가탑이 나중에 썬루프 형태로 진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 지붕이 열리는 차량은 뭐라고 부를까요? 랜들럿이라고 합니다. 교황 요한 23세가 1958년 제위에 올랐을 때 메르세데스 벤츠가 방탄 랜들럿 300D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뒷좌석이 열려야 교황이 신도들 손을 잡을 수 있었겠죠. 뚜껑을 접었다 열었다 할 수 있는 오픈카를 부르는 이름 많습니다. 원래 이륜마차를 부르던 이름인데 영어로 컨버터블, 프랑스어로 카브리올레, 스페인어로 볼란테 등이죠. 스파이더는 모양 때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치 거미가 덮어 쓴 것 같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엔 T탑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앞유리 중간 상단부터 뒷유리 중간 상단까지 고정식 롤바를 두는 거죠. 뚜껑 없이 전복되면 탑승자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개발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겠어요? 자연스레 도태했습니다. 페라리는 태생 자체가 레이싱인 스포츠카 전문 업체입니다. 창업자 엔초 페라리가 F1 레이서였고요. 알파 로메오 레이싱 팀에서 활약을 하다가 은퇴한 뒤에 페라리를 설립했습니다. 1947년 공식 1호차를 생산했습니다. 이탈리아 마라넬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탈리아 증시의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시총 900억 달러, 13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페라리가 세계로 나가면 시총 250위 정도가 된다고 하니 이탈리아 기업들의 가치 별로 안 높네요. 회사 외경은 고유 명사가 된 페라리 레드입니다. 로쏘 코르사라고 부르는 빨간색으로 페라리 경주용 차에 도장한 붉은색을 말합니다. 로고는 사각형으로 가장 위에는 이탈리아 국기인 그린, 화이트, 레드가 있고요. 그 아래 노란색 바탕에 뛰어오르는 말을 형상화했습니다. 까발리노 람판테, 람판테가 뒷발로 서다, 뛰어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뒷발로 서 있는 말이 되죠. 이탈리아어 사전에 보면 나와요. 양산차의 앞바퀴와 앞문 사이에는 방패 모양의 로고가 있습니다. 안에 까발리노 람판테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아래에 S와 F를 새겨뒀죠. S는 스쿠데리아, F는 페라리입니다. 스쿠데리아는 말 농장, 그러니까 페라리 공장을 뜻합니다. 로고는 엔초 페라리가 레이서 시절 만났던 바라카 백작 부인 덕분에 생겼습니다. 파일럿으로 싸우다 전사한 프란체스코 바라카 백장의 전투기에 그려진 표식을 행운의 상징으로 사용하라고 그의 어머니가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 더 락이라는 영화에는 화려한 스포츠카, 페라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화 중반 이후 알카트라즈 내부로 잠입한 니콜라스 케이지가 션 코네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별 재미도 없이 사무실에 처박혀 사는 생화학자다. 그리고 베이지색 볼보를 몬다. 베이지색 볼보 얘기가 왜 나오지? 했는데 역시 마이클 베이 감독, 이 복선을 지킵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 션 코네리는 여행 이야기를 보냅니다. 하와이 마우이로 신혼여행을 가겠다는 니콜라스 케이지를 말리고 쪽지를 건네며 여기로 가보라고 하죠. 자신을 조용히 사라질 수 있게 해준 데 대한 보답이었죠. 션 코네리는 FBI의 마이크로필름을 훔친 첩보원이었는데요. 임신한 아내와 신혼여행을 떠나는 길에 쪽지의 주소를 찾아간 니콜라스 케이지. FBI가 도난당했던 마이크로필름을 발견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관련 필름이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타고 있는 차, 션 코네리에게 얘기했던 베이지색은 맞는데요. 근데 볼보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와우, 볼보 맞습니다. 지금의 볼보와는 디자인이 너무 다르죠? 그렇다면 과거의 볼보는 어땠을까요? 볼보는 라틴어로 나는 구른다 라는 뜻입니다. 스웨덴 볼 베어링 회사 SKF의 엔지니어와 경제학자인 친구가 저녁을 먹다가 식탁 아래로 바닥가재가 떨어졌는데 껍질이 단단하니까 멀쩡했겠죠? 이걸 보고 이렇게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어보자, 의기투합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6년 시제차를 만들어 봤는데 흡족한 수준으로 나왔죠. 곧바로 SKF의 지원으로 예테보리에 공장을 짓고 OV4라는 모델을 1927년 출시합니다. 볼보의 1호 차량, 야곱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시제품 중 하나가 야곱의 영명축일에 완성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스웨덴의 국민차를 만들어냅니다. 1944년 선보인 PV444입니다. 영화 더 록에 나온 모델은 PV544인데 PV444의 후임 모델로 1958년 출시된 투더 세단입니다. 최고 시속 158km, 사기통 1583cc, 최고 85마력 엔진을 쓰다가 1961년부터는 1778cc, 최고 95마력을 내는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현대 모델 PV444와 비교를 해보면 뒷유리가 커진 것 말고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PV444에서 또 볼보다운 모델이 파생되는데요. 바로 PV444를 기반으로 한 듀엣입니다. 내부에서 누울 수도 있는 동영상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네, 바로 볼보 외건의 시조가 되는 모델입니다. X로 시작하는 SUV 모델 외에 지금 외건으로는 V60 크로스컨트리와 V90 크로스컨트리가 있습니다. 볼보는 1999년 완전히 바뀝니다. 이유는 크게 안 남는 승용차를 포기하고 트럭 중장비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건데요. 승용차 부분을 포드에 팔았습니다. 포드는 이걸 또 2010년 중국의 저장 지리에 팔았고요. 볼보가 중국산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전 세계 8개 볼보 승용차 공장 중에 중국에 공장 3곳이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차량 중 S90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라면 좀 그렇긴 하지만 품질 관리를 통해 아무런 차이 없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순수 가솔린 및 디젤 라인업은 사라졌습니다. 4기통 2000cc급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아니면 PHEV 차량입니다. 배기량은 같지만 터보를 적절히 조절해 차량의 사이즈에 맞게 출력을 뽑아내죠. 이 영상 2011년 8월 12일에 찍힌 북한의 도로입니다. 볼보는 우리나라보다 북한에 먼저 들어갔어요. 굴러가는 차량은 볼보 144GL 모델인데 1974년형입니다. 아직까지 굴러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1970년대 초에 스웨덴 정부는 북한 광산 채굴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환심을 사려고 접근하려고 하던 차에 북한이 1973년 스웨덴 정부에 볼보 승용차의 수출을 요청합니다. 오케이, 분위기 좋은데 스웨덴 정부는 1974년 144GL 모델 600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니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당연히 다릅니다. 일단 북한 땅에 왔으니 북한 거. 지금까지도 차는 굴러다니는데 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여전히 북한과 수교도 맺고 있습니다. 스웨덴 착하네요. 다이너마이트 알프레드 노벨의 조국 스웨덴. 문화 스포츠 분야 3대 셀럽 아시나요? 팝스타 아바, 테니스 스타 비에른 보리, 그리고 축구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2014년부터 질라탄이 볼보의 광고 모델입니다. 질라탄은 지읒과 히읗의 중간 발음을 하는 게 맞다고 현지 출장 갔을 때 현지인이 가르쳐줬는데요. 이거 되시나요? 쉽지 않아요. 주요 기업으로는 볼보, 이케아 등이 있죠.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최대 수출 품목은 이케아와 아바입니다. 생각난 김에 아바 노래 좀 들어야겠네요. 볼보는 중국산이 된 지 오래라서 이제는 언급 안 하려는 분위기 맞습니다. 물론 볼보 승용차 부분, 볼보 카즈 말고 트럭, 중장비 분야의 볼보는 잘 나갑니다. 승용차를 떼낸 볼보가 상용차 시장에서 세계 2위입니다. 해마다 우리 돈 5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이 부분 1위는 벤츠의 상용차 부분, 다임러 트럭이고요. 독일의 MAN, 이 트럭이 3위입니다.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처럼 각인돼 있죠. 스웨덴이라는 북유럽 날씨를 감안하면 안전에 집착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에 걸맞는 충돌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하기도 하죠. 볼보 760 광고, 이런 정도의 광고라면 인정입니다. 3점식 안전벨트를 1959년 최초 개발한 곳이 볼보죠. 왼쪽 어깨부터 엉덩이 왼쪽과 엉덩이 오른쪽 세 군데 3점식 버클이 되죠. 처음 여론은 차에 가두냐? 일상생활에선 2점식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랬는데 한번 해보니 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안전장치인데 볼보는 이에 대한 특허를 포기했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죠. 1971년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 전멸 장치를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이 외에도 ABS, 측면 커튼형 에어백 등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영상 속 트럭의 급제동 장치 대박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는 차의 안전장치 절반 이상은 볼보 덕분이라고 하네요. 땡큐 볼보. 볼보 승용차는 소속이 바뀔 때 조금씩 로고를 손대긴 했지만 기본은 똑같습니다. 코드로 넘어간 뒤, 중국 저장 지리로 넘어간 뒤, 2015년 모델 레인지를 완전히 바꾼 뒤, 어쨌든 회전하는 베어링 모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볼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볼보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체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새로운 영화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알림 꼭 눌러주시고 이제 안녕!